감사합니다. 그 발표문을 지금 들으면서 질문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김대신 박사님께서 서울에서 비판적으로 지적한 문화예술의 주축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이 한류 수용국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전체주의화와 일체감, 동질감으로 인한 문화적 특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좀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예술적 표현이 동일화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술적 표현은 예술가가 속해 있는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과 함께 예술가의 어떤 독특한 예술적 기질과 개성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니까 그 표현을 통해서 흐르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이고 표현의 방법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냥 획일지로 가면 절대 안 되죠, 이것은. 그래서 난 그 민족이나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예술적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면은 그것은 획일성으로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은 그렇게 있지만 표현은 예술가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김대식 박사님께서 앞에서 과연 한류의 한국적인 정신 혹은 철학적인 질과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정신을 생각하고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생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신과 사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예술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심청전이 그 사람이 이것은 공양미 300석을 하면 눈을 뜬다 하는 불교적 세계관을 두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물에 빠지면 인당새서 용궁에서 다시 이렇게 난다든가, 또 남경장수들이 심청이를 사간다는 것은 이것은 인신공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리의 어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 기록에 있어요. 에밀레족을 만들 때 무슨 아이를 바쳤다든가 이런 인신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속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든가. 그런가 하면은 이 황후가 된 심청이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전국 봉사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니까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아이고 네가 청이냐? 그러고 눈을 번쩍 떴다 이거예요. 그 눈을 번쩍 뜨는 순간에 전국의 매인들이 눈을 떴다.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당대의 조선조 사회에서 강조하던 유교적 효의 사회적 역동성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런 사상을 집어넣고 이게 아니라 그 삶 속에 그런 것이 배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유가.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석해내고 찾아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틀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연중에 놓아져 있는 것을 찾아주는, 그래서 크게 협동을 하면서 갈 수 있을 때에 보다 단단한 한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창구 박사님께서 정은 어떻게 표현되나, 그건 좀 더 연구를 제가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체 정이 없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학적인 한류를 어떻게 예술로서 동학적인 예술을 풀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 사상, 이념이 예술까지 가려면요, 생활 속에 깊이 녹아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깊이 녹아들기 위해서 동학의 교리가 보다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교리로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 속에 녹아들어가야 됩니다. 그 녹아들어가면은 예술가의 열정이 녹아있는 사상과 만나서
예술 작품화된다고 보는 거죠. 우선 아직 동학의 교리가 우리는 동학 그러면 언젠가부터 머리띠를 질끈 매고 죽창을 드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동학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게 동학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동학의 한 세계관의 당대적 역사와 만난 하나의 표현이었다. 그러면 동학은 뭐냐 말이지. 그래서 저는 모심과 성김을 통해서 존중과 배려가 동학의 이념이고 나아가서는 조화와 균형의 삶을 이룩하라는데 동학이 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죽창 들고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 그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 문법적 구조 속에서 사는 게 동학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보다 녹아서 삶 속에 녹아서 생활이 되고 그것에 감명을 받은 예술가가 예술적 정열과 만날 때에 훌륭한 예술이 나오는 것이지 예술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온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답변을 드려서 두 분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드릴 말씀 혹시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찬구 박사님께서 한국적 정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감동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도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고요함 속의 역동성, 숨기려고 하는 것 속에 숨겨지지 않는 힘, 그런 것이 정이라는 우리말 속에 아주 잘 표현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한국적 정서를 지금 고요와 약동의 관계를 한국적 정서를 담은 한마디로 지금 정쯤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드네요. 자, 사실은 이 세 분들만으로도 이런저런 토론과 대화 시간이 많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제한된 시간 안에 여기 계신 여러분과 교감하는 시간을 좀 더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유감입니다만 혹시 윤석살 교수님 발표문이나 다른 두 분의 논평문을 듣고 이런 보완의 말씀 또는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고 혹시 소개도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네, 길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예, 한생명 운동을 하는 김상대입니다. 오늘 여기 발표선 중에 우주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한 생명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한의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정신 안에 있는 밝고 넓고 큰 무한한 뜻과 의미를 이야기하는 치는 건지 좀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의 뜻과 지금 말씀하신 무한히 크고 맑고 밝은 모든 것이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되면서 한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없어졌습니다만 하다라고 아를 썼을 때는 크다 많다 이런 뜻이었고 고에서 아래아를 찍은 하다는 지금의 뭐 말을 하다든가 뭐 행동을 한다거나 하다가 됐습니다. 아래아가 없어지면서 하다로 표기가 됐는데 거기에서 한이라는 어떤 관용어로 리을에서 바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우주적 모든 큰 것을 포함하는 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그런 지적을 해서 고맙습니다. 예, 자유롭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민족문화 살리기 운동 본부를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사실 제가 여기를 올 때 이 제목 자체가 동학의 사유 그리고 한류라는 제목이어서 사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동학운동을 하셨던 지금 현재 분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동학운동 그리고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부를 하고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를 보였던 조상들이 그런 모습들이 오늘에 와서 동학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이런 제목으로 포럼을 한다고 해서 주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기대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어서 아주 실망감이 큽니다. 얼마 전에 아마 올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철학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철학가들이 다 모여왔죠. 그리고 한국의 철학이 뭐냐라고 하니까 저는 기사를 보고 야 당연히 한국 사람이 동학을 얘기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시아의 소리 한석헌 씨의 철학을 한국 철학을 대변하는 철학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동학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오늘날 동학운동을 하고 동학적인 공부를 하시고 이것을 포교하고 대중들을 교육하고 하는 내용에서의 실제 담당자들의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민중적인 실제적인 삶이죠. 이 흐름 속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개혁하려고 하고 역동적인 움직임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역동이라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아니한 두 개의 내용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역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태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과 양, 움직임과 정지함, 그리고 긴장과 이완이라는 두 개의 내용들이 함께 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역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주어진 사회가 잘못된 사회로 갔을 때는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소리와 움직임들이 있을 때 비로소 역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동학의 사회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네? 서구적인 문화와 서구적인 정치 질서, 서구적인 합리성에 비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풍미적 사고, 다시 말하면 바람과 물이라고 하는 그 치밀한 자연의 조건 속에서 과연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사유를 했고 이 치밀한 구도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이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배워왔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모임들이 나는 동학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문화를 제대로 살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속에 동학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동학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회들, 잘못된 어떤 정치 질서들 또 그리고 잘못된 무리들을 과감하게 얘기하고 고치는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동학의 사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한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들의 어떤 그런 물동과 이런 것은 한류의 하나의 지루일 수 있지 그것이 어떻게 한류를 표현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이 아닌 제 소감을 제가 얘기하고 제가 제 말씀이 좀 결례를 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않으셨습니다만 그 좁은 의미의 무슨 천도교 관계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사람 전체가 취해야 될 자세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윤 교수님 덧붙여서 해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겠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 동학 천도교가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교인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수은 선생께서 동학을 창도할 때 당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대적 질서의 무너짐, 외세의 침입이라든가 그럼으로써 겪게 되는 위기를 지배계층의 사람이 정치를 잘 풀면은 자연적으로 그것이 극복되고 요순의 시절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누어서 그러한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은 선생의 가르침은 당시에 어떤 그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의 타락이라든가 외세의 침략을 이 갖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그러한 지배계층의 몫만이 아니고 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망라한 민족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에 피지배계층에게도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신의 소재를 부여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 시대의 타락상이 그런 외적인 타락과 함께 도덕적인 타락인데 그 도덕적인 타락은 지배계층만 타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피지배계층도 타락을 했어요. 우리가 한쪽만 타락했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럼으로써
동시에 모두가 지배층과 피직을 망라하고 도덕적인 회복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당대의 수동적인 피직계층에게 신의 소재가 있음을 일깨워준 것이냐라면 동시에 민족 단위의 나라 단위의 총체적인 어떤 회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동학천도교가 오늘 해야 될 소명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막중합니다만은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52번째 통합포럼 윤석열 교수께서 동학과 한류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듣고 많이 배워봤습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